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에요. 흐린 날 햇빛이 없으니까 그냥 안 발라도 되겠지, 다 바르기 싫으시잖아요. 흐린 날도 자외선이 들어오는 정도는 80%. 파운데이션도 사실 요즘에 SPF 기능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수치가 30 이상이면 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자, 백년의 아침.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 피부 관리니까 피부의 전문가 이분. 네. 자, 파스텔 휴먼 피부과 노성민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 트래블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파스텔 휴먼 피부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성민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부 트래블러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그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독자 수는 얼마나? 여기에 비하면 훨씬 적지만 13만 야,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만이면? 네. 10 이상이면 일단 많은 거죠. 일단 많은 거예요. 네. 예. 트래블러, 그럼 뭐 약간 이제 뭐 여행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트래블러라는 여행, 피부로 떠나는 여행 같은 느낌으로 오. 뭔가 많은 내용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한 지 한 3, 4년 됐습니다. 4년. 네. 꾸준히 하셨군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꾸준히 하시기도 힘들 텐데.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 한간에 떠도는 건강과 관련된 석설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가장 재밌어 저는. OX 퀴즈.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으시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감한 피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민감하면 네. 오히려 그 피부에다가 뭐가 바르는 것 자체가 안 좋다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된다 하면 O, 된다 하면 X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먼저 셋. 물어볼 때, 네. 바로 드셨어요. 네. 네. X 발라야 된다. 발라야 된다. 네. 역시. 오늘도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건가? 네. 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 되게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아기도 자외선 차단제를, 아기는 아니지만 어린이는 바르고 있고요. 아기는 이제 나갈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바를 일이 없는 거고, 그쵸. 어린이도 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고, 이제 민감한 피부는 말씀하신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유기자차, 네.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무기자차,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그런 걸 바르면 훨씬 자극이 덜하니까 저희가 막 발랐을 때 하얗게 백탁 현상 일어나는 거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기자차 성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바르시면 유기자차는 이제 피부에 딱 들어와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제 그게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무기자차 위주로 바르시면 대부분 크게 무리 없이 바르실 수는 있습니다. 요새 좀 무기자차라고 하나요? 네. 네, 조금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만큼 또 그런 백현현상 같은 거 좀 덜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장 근본적인 성분 자체는 백탁 현상이 좀 일어나서 그거랑 유기자차 성분을 좀 혼합해가지고 훨씬 이제 백탁 현상을 덜하게 하는 걸 많이 만들어서 이제 종류가 자기에게 민감성 피부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좀 골라서 자기에게 문제 없는 걸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아니 선크림을 왜 발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솔직히. 네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바르는 거죠? 이제 일단 가장 건강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부암을 예방하는 거고요. 피부암. 아시아 사람은 크게 이제 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우리 색종. 여기 줄리안이나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당연히 더 잘 바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노화를 일으키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네, 저희 피부가 스스로 늙는 내인성 노화가 있고 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더 늙는 외인성 노화가 있는데 네. 내인성 노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에 따라 피부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외인성 노화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뭐 스트레스, 뭐 다 흡연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자외선이 가장 큰 요인이니까 뭐 저희가 쉽게 막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안 바를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항상 기미, 착색, 네. 잡티, 주근깨 이런 것들이 다 자외선에 의해서 멜라닌이 확 증가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그러면 사실 저도 명색의 기자라 얼마 전에 이제 선크림과 관련된 자외선 차단제 취재를 했었는데 어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저는 거기서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비 오는 날 혹은 흐린 날 뭔가 햇빛이 많이 그래 없잖아요. 없는 날 네.
오늘만큼은 내가 백탁을 내가 안 경험해도 되겠다. 그래. 안 발라도 됩니까? 그 흐린 날도 자외선이 들어오는 정도는 80%. 그래요? 네, 80%까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100에서 80이니까 사실 그렇게 줄지 않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구름이 이렇게 빛이 산란되면서 네.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어서 아니 햇빛이 없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햇빛이 없으니까 너무 뻔하게 그냥 안 발라도 되겠지 다 바르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네. 귀찮으니까. 근데 그 80%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바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근데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한 겁니다. 혹시 제가 남 질문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왜냐면 이게 포인트거든요. 어. 아니 형광등에서도 네. 막 아니 그냥 밖에 안 나갔어. 그래도 선크림 바르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형광등에서도 피부가 타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 야. 말아야 하나. 왜냐면 진짜로 그거 그래 밖에 나갔을 때 그렇다 쳐도 오늘 네. 내가 잠깐밖에 안 나갔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럼 굳이 왜 발라? 자 그러면 우리가 형광등 밑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 발라야 된다 하면 O, 말아야 안 해도 된다면 X. 자 하나, 이사님 둘, 셋. 이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네. 형광등의 피부는 타진 않는다라는 X고요. 네. 뭐 계절에 상관없이 발라야 된다는 O. 역시. 이건 이제 좀 다른 건데 네. 이제 네. 그 이런 등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자외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하. 이런 거에 의해서 탄다라는 거는 매우 가능성은 적고요. 네네 오케이. 대신에 이제 최근에 블루라이트가 맞아요. 기미를 악화시킨다. 네. 이런 논문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근데 아직 이거 진위는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예,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이런 것도 악화시킨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하나 작게 있었는데 아직 좀 대규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블루라이트를 일단 뭐 쐬는 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네. 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형광등 때문에 피부는 타지 않는다. 네.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사계절을 따져서 겨울엔 안 발라도 된다 이건 아닙니다. 전혀. 그때는 네. 해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냥. 예, 안 됩니까? 네, 그것도 아니고요. 겨울에도 충분히 자외선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야외를 나가시게 되면 바르는 게 좋습니다. 밤엔 안 발라도 되죠? 밤에는 안 발라도 네. 우리 밤에만 하나 맞았다 우리. 네. 밤에만 하나 놀자. 맞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맵파이어처럼 살면 되겠네요. 그래. 자, 다음 질문 한번 바로 드려볼게요. 네. 이게 하얀 피부가 더 잘 탄다. 하얀 피부가 더 잘 탄다가 맞으면 O, 아니라면 X. 하나, 둘, 셋. X. 네. 이 탄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탄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햇빛을 받으면 갈색이 잘 되고요. 태닝이 된다. 그렇죠. 근데 하얀 피부는 화상을 입을 수 있죠. 빨갛게. 그래서 잘 타다가 네. 잘 까매진다면 그러니까 아니면 탄다라는 잘 빨개진다면에 따라서 네, 다르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탄다라는 말을 태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네. 더 잘 태닝이 된다, 착색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하얀 피부, 특히 뭐 백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햇빛을 받으면 약간 태닝이 된다기보다는 화상을 잘 입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탄다라는 게 화상이라는 의미였나요? 아니죠. 네. 잘 태닝, 까매진다. 태닝. 태닝이 네. 잘 된다는 태닝이 의미. 잘 그러면 된다. X 맞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인종에 따라 멜라닌의 이 차이가 있는데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까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멜라닌은 기능이 좋아서 약간 햇빛을 받으면 이 멜라닌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세포의 핵을 보호하는 우산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 DNA가 자외선에 의해서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 피부암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호하는 건데 네. 이 우산이 기능을 잘해서 이렇게 자외선이 들어오면 빨리 늘려야지 해서 막 잘 타는 거죠. 네. 멜라닌이 확 늘어나서. 근데 이제 뭐 약간 붉은 머리 있으신 약간 백인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기능 피오멜라닌이라고 해서 멜라닌이 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멜라닌이어서 잘 탄다기보다는 약간 만들어내지만 훨씬 바로 타는 건 잘 못하고 오히려 이제 자외선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광 화상이나 이런 걸 더 잘 입습니다. 네. 그러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태닝과 좀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태닝은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하얀 피부를 가진 분들이 좀 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저희 가볼까요? 우리가 태우는 것도 중요하고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못 막았을 때의 그 후속 조치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저 같은 경우 가끔씩 이제 네. 생각 없이 나 오늘 또 선크림 안 들고 왔다. 그러면 뒤에 막 빨개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막 알로에 같은 걸로 막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게 살이 타서 따가울 때,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이번에 타는 거 이제 예쁘게 말고 정말 약간 좀 간지럽고 좀 너무 탔다. 진정용으로 알로에 겔이 좋다고 하면 O, 안 좋다고 하면 X. 자, 이사님 하나, 둘, 셋. 셋. 좋다. 알로에 괜찮다. 다행이다. 저도 이거 많이 발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민간요법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그 감자를 붙여주셨어요. 감자요? 네. 감자를 갈아서 붙여주시든 아니면 슬라이스 썰어서 붙여주시든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알로에 겔 좋습니까? 이제 알로에 겔이 한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이 화상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사용하던 그런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예전 사람들도 예전부터 썼다라는 거고, 이제 그 기전이 뭘까? 이제 사람들이 이 성분을 보면 알로에 겔의 99%는 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1%가 뭐 폴리사카라이드, 뭐 다당류, 글라이코프로테인, 뭐 당단백 이런 건데, 네. 그냥 이런 것들이 피부를 재생을 돕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뭔가 상처 회복을 돕는다라는 게 이제 알로에 겔의 효과입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자 붙이는 것도 감자에 알러지만 없으면은 일단 이게 화상을 입건 어떤 상처든 약간 습한 게 좋거든요. 건조해서 말라버리면 이게 그 부위에 세포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서 또 신경 써야 될 건 너무 습하면 세균이 잘 자라니까 그렇죠. 세균을 깨끗하게 하면서 습한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알로에가 할 거고 아마 감자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진정하면서 뭔가 시원하게 해주고 네. 뭔가 좀 습하게 해주고. 그럼 실제로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감자 갈아서 올려줬었어요. 다 우리 때. 한 40 넘어서야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다고. 그래도 몇 번 좀 저희와 비슷한 세대 사람들이에요. 안심 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간에 떠도는 속설들에 대해서는 OX 퀴즈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오시죠.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노성민 원장님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면 우리는 조금 더 젊은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피부가 좀 어려 보여도 네. 그것만 솔직히 다른 거 안 건강해도 피부만 해도 어려 보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과연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고 얼굴에 약간 뭐 기미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이 좀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예방법 좋은 거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피부과 전문의지만 이제 1, 2년 전까지는 크게 피부에 제 얼굴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동안이셔서 어디 가도 어려 보이셨을 것 네, 같아요. 이제 뭐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저도 어디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그냥 괜찮겠지 하면 살다가 네. 이제 금년 초부터 어느 순간 예전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제 유튜브나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그런 걸 스텝을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뭐 예전부터 살짝은 했지만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억하기 쉬우라고 ABC를 말씀드립니다. ABC? ABC. ABC가 뭐죠? 그 비타민 A 크림,
비타민 A 네. 크림. 네. 그리고 비타민 B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타민 C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비타민 C군요. 네. 아.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항노화 그리고 피부를 덜 늙게 만들고 화이트닝 뭐 이런 거 모든 거에 효과가 있는 세 가지 성분이라고 해서 비타민 A는 뭐 레티놀 저희가 네. 레티놀 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티놀 크림 비타민 A에 속하고 나이아시나마이드 말씀드렸고 비타민 C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그 앰플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타민 C 앰플, 비타민 C 크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기 매일 스킨 케어의 루틴에 넣으면 훨씬 피부가 밝고 덜 늙고 젊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섭취동에서도 혹시나 가능하나요? 예를 들면 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뭐 당근에 많다라거나 네.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크림하고도 좀 차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A 같은 경우는 먹는 건 거의 약간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이제 비타민 C를 먹음으로써 피부 노화가 예방된다 이런 논문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결국 피부에 바르는 건 먹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우선순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이에도 비타민 C 있어서 오이팩 하면 혹시 비타민 C 흡수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제 그런 것도 다 비타민 C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쵸, 자연보다는 크림만큼.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훨씬 피부에 잘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이어서 다음 질문. 제가 궁금한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이거는 근데 네. 당연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기본이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텝을 밟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서 네. 나는 ABC만 바를 거야 네. 이건 아니죠. 네. 다른 거부터 먼저 바르고 있어야 네, 하는 네. 거죠. 그쵸 그쵸. 네. 다음 질문. 네, 자 여름철에 모공이 좀 넓어지고 뭐가 좀 이제 피지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 원리가 혹시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현상을 말씀드리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피지 분비가 많아집니다. 네. 이제 그거는 저희 몸의 현상이고 이유는 뭘까 하면 아무래도 피지 자체가 피부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가 분비되는 게 저희 몸이 적응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공이 왜 넓어지냐? 모공은 이제 피지가 나오는 통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모공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땀 분비도 많이 나오고 뭔가 몸을 식히기 위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분비물이 많아지니까 분비물의 통로가 넓어져서 결국 저희가 모공이 넓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조금 넓어졌다가 또 겨울 되면 조금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추워지고 이런 건 다시 반작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뭐였었냐면 이 비타민을 바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 저녁에 발라야 된다 하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침이냐 저녁이냐. 네. 비타민 A는 주로 밤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 레티놀이나 몇 가지 모든 레티놀이 그런 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비타민 A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이것들 중에 몇 개는 자외선에 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게 바르고 자외선을 받으면 성분이 변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네. 가능하면 밤에 발라라 이렇게 하고요. 예전에는 비타민 C도 밤에 바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비타민 C 자체도 자외선에 취약해서 그냥 이거는 변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냥 기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안정적인 비타민 C가 많이 나와서 주로 비타민 A는 저는 밤에 바르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크게 낮 밤은 차이 없는 거예요. 나머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잉여인계님께서도 비타민 C 하면은 밤에 발라야죠. 옛날에는 이게 비타민이 좀 자외선에 파괴가 됐는데 네. 지금은 좀 안정적인 비타민들이 그러니까 나와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바르고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면서 그 사이에 보통 1시간 정도 이 차이가 있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에 충분히 피부에 흡수될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뭐 이제 낮밤을 나눠서 바르게 되면 이게 적게 발라야 되니까 네. 비타민 C는 많이 바르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도 저는 바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사님도 바르고 계시나요? 이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다. 이게 한다. 딱 역치를 넘어서는 네.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변해야 이게 한번 맛을 봐야 그때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근데 제가 말씀을 좀 끊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다 가진 못했었는데 모공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공이 아까 계절적으로 넓어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나이가 들면 모공이 넓어지거든요. 네. 모공을 이루는 벽이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그 피부 섬유질인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 기둥이 점점 헐거워지듯이. 네. 그러면 이 벽을 이루는 조직들이 치밀해지지 않고 점점 힘을 잃으면 점점 이렇게 구멍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커 보이는 거고 피부도 이렇게 내려오니까 동그랗던 모공이 좀 길어 보이게 되고.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더 눈에 띄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ABC가 도움이 됩니다. 아, ABC로 여기서 네, 되는군요. 아까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 콜라겐을 그 재생을 굉장히 유도하는 거라서 네. 피부가 다시 튼튼해지고 주름도 적어지고 뭔가 좀 피부 조직을 다시 치밀하게 해줘서 모공이 좀 덜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넓어진 모공은 작게 못 만든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ABC를 잘하면 ABC 네, 하면 그게 네. 좀 효과 있다. 잘하면 효과가 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진짜 왜 네. 이사님이 이제 ABC를 바르기 시작했는지도 네. 알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근데 이게 젊은 분들은 아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 네, 네, 네. 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주름이에요. 목주름 맞아요. 왜냐면 이제 피부는 진짜 동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숨기지 못한 나이는 목주름이 있다. 목주름 맞아요. 이렇게 숨기지 말하잖아요. 못한 나이. 이것 때문에 목주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 목주름도 자외선 때문인가요? 이제 그 목주름을 보면은 깊은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아, 네. 깊은 가로주름이 있고요. 네. 약간 나이가 들면서 자글자글해지는 주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깊은 가로주름은 약간 유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20대 후반부터 깊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결을 하려면 뭔가 병원에서 치료 시술 같은 걸 받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제 자글자글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인성 노화, 외인성 노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약해지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의 요인에서 악화되는 건데 자외선이 가장 크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선크림은 네. 많은 분들은 이게 여기만 바르시잖아요. 네. 꼭 여기까지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에서 보면 그 막 해변가 가보면 다 이렇게 햇빛을 엄청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 그 나이 드신 외국 사람들 보면 여기 윗가슴도 엄청 피부가 자글자글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네. 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고 한국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보통 가리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결국 그래서 해외에는 요새는 여기 목주름 치료하는 것도 인기가 많은데 요새 윗가슴 치료하는 것도 그래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그런 걸 보면 자외선이 가장 큰 이런 목주름의 자글자글해지는 목주름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잔주름은 자외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원인이라고 볼수 붉은 있대. 주름, 그러니까 깊은 주름은 사실 그 자외선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네, 높은 그냥 거고. 타고나는 거 플러스 시간 지나면 점점 깊어지니까 저희가.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니 맨날 그거 핸드폰 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목주름 생기지 막 이랬거든요. 아, 그거 아니다. 잠시만요. 네. 자세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그 어떤 거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조금 더 깊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유의미하게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부모님께 따질 만한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유전 때문이다. 엄마 때문에 늘어난 거지. 내가 뭐 핸드폰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어머니 보고 계시면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 있죠.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찍고 있잖아요 지금 기자님. 네. 아, 자, 그러네요. 와, 혹시 또 궁금한 거, 우리 또 궁금한 거 계속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자, 목주름 가장 중요하긴 했는데 저는 또 솔직히 많은 분들은 이제 햇빛을 피하고 싶어서 꼭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여름 휴가 갔어요. 예를 들면 아이도 있고 하면은 네. 밖에 좀 놀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름 휴가 갔을 때 이거라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ABC 얘기했죠. 뭐 선크림 얘기했지만 혹시 또 다른 거 뭐 좀 중요한 게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자외선 차단제가 반복되긴 하는데 네. 그거 말고는 피부에 특별히 신경 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네. 번에 한 번씩 정도 발라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 그런 이제 것들은 그냥 혹시- 뭐 이제 저도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2시간에 보통 그 2-3 시간에 한 번 발라라. 뭐 늦어 안 돼도 3-4시간에 한 번 발라라. 이게 원칙이고요. 네. 그러니까 나가기 한 15분 전에는 바르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원칙이고 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데 크림이 있고 뭐 스틱이 있고 스프레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림 스틱이 조금 더 바르기
바르기는 좀 불편하지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스프레이는 이제 원칙은 뭐 몇십 10초 이상 뭐 이렇게 쭉 뿌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10초 보면 동안? 네,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칙칙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좀 충분히 레이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던 뭐 SPF 수치를 그 도달을 못할 수가 있어서 네, 스프레이는 좀 그 원칙대로 사용하시려면 오랫동안 뿌리고 그런 걸 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틱과 크림 가장 좋다. 꼼꼼히 막을 꼼꼼히 수 바르는 게 있는 좋다. 네. 그리고 뭐 저는 항상 목 뒤를 열심히 바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귀 바르는 거 중요한 거. 귀를 발라요? 네, 귀를 안 바르면 또 귀도 엄청 타거든요. 그건 맞아요. 저희 같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네. 진짜 귀 안 바르면 네. 귀만 빨갛고 막 아파요. 귀가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미용을 떠나서 되게 아파요. 네.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귀 열심히 바르고 목 뒤 바르고 그렇게 노출되는 부위는 꼭 바르시는 게 중요하다. 노출되는 부위는 꼭 바르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제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가 여름 되면은 솔직히 지금도 여기가 막 에어컨 되게 시원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버스 타면 또 갑자기 겨울이고요. 나갈 때 또 갑자기 막 아프리카고요. 진짜로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온도가 급격히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있던데요. 약간 뭔가 좀 온도가 너무 갑자기 네. 추워졌다가 더웠다가 추워졌다가 더웠다가 하면은 피부에도 좀 영향 준다고 하는데 혹시 정말 그런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건강한 피부라면 뭐 저희가 생활상에 접하는 그런 온도 차이는 피부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보는 민감성 피부 중에 그 주사 환자라고 안면 홍조 얼굴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네. 빨개지는 분들. 저.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저 정도는 아닙니까? 약간 있으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약간의 붉은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혈관이 되게 그 약해서 쉽게 확 확장이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은 오히려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겨울에 굉장히 추운 바깥에 있다가 네. 그러면 혈관이 확 수축되어 있었는데 따뜻한 실내에 딱 들어오면 이게 확 풀리면서 얼굴이 엄청 빨개지세요. 근데 그 과정이 자꾸 반복이 되면 혈관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급격한 온도 차이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바깥에 그 겨울에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 좀 잘 싸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를 계속 이제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수단도 궁금한 게 비비크림 있잖아요. 거기도 막 자외선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차단제 들어가 있고 그럼 파운데이션도 사실 요즘에 SPF 기능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오죠. 그거를 바르면 선크림을 따로 안 바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걸 발라도 선크림은 따로 발라야 되나요? 그 수치가 충분히 뭐 30 이상이면 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냥- 믿을만한 거. 네, 그쵸? 믿을만한 그 수치 자체는 다 공인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치가 뭐 낮으면은 좀 기능이 떨어져서 추가로 발라야 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보는 기준은 한 30 정도 되거든요. 50까지는 필요 없고 한 네. 30 정도만 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바르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라 그러면 잘 바르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다 끝냈는데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더 많이 바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진짜 아까 많은 분들은 귀 얘기하고를 많이 놀라셨어요. 헐 귀도. 귀에 발라 어떻게 와. 많은 분들이 진짜 그동안 여기만 바르시고 귀를 되게 잊고 있었는데 그쵸. 우리 소중한 귀도 함께 아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주근깨가 잘 생기는 타입인데 네. 이번에 휴가 갔다 오니까 귀에 엄청나게 주근깨가 생겼더라고요. 귀에 주름기요. 네, 주근깨.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이거 귀도 열심히 발라야 되는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저도 네. 이제 몸으로 배우면서 역시 겪어봐야 아는 거죠. 거죠. 우리 왜 남들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안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선크림 바르면 네.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아까 제가 민감하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네네. 가끔 발랐을 때 오히려 세안하고 났더니 막 피부가 다 뒤집어져 있고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잘 찾아서
쓰게 말씀드립니다. 잘 찾아서 결국은 찾으세요. 자기한테 괜찮은 거를. 약간 그런 브랜드 중에 아토피 환자용으로 나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그런 것들이 보통 민감성 성분이 많이 배제돼 있어서 그런 걸 좀 찾아서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도 가끔씩 이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 유기와 무기 같은 경우는 또 요새 바닷가에서 유기를 맞아요. 쓰는 것이 조금 이제 안 좋게 자제해달라고 생각하시는 하거든요. 분들 많죠. 네. 왜냐면 이제 유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물에 있는 생명체에서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예 지역 막 대국에서 무슨 섬에서는 아예 유기 선크림 못 가지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밖에 나갔을 때 유기 상관없으나 이제 물에 들어가면 그래도 가능하면 무기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다는 네. 생각은 좀 함께.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맞아요.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뭐 징크 옥사이드라든지 네. 그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서 기자님 같았어요 방금. 다시 한번 기다려. 저 기자가 맞는데 네. 이게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그 힘내시라고 여러 개 재롱 떨고 있는 거지. 저 되게 기자 맞습니다. 어떤 옥사이드요?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아연 같은 것들이죠. 그런 네.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결국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데 이런 무기 물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피부에 하얗게 덮여서 우리가 백탁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유기자차의 경우에는 화합물, 유기 화합물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이 화학약품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을 때 화학약품이 녹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산호가 백화된다든지 이런 네네네. 그 산호가 죽는,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가 교란돼 버리는 네, 교란돼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 특히 또 서구권에서는 유기 그 자체는 아예 안 쓰는 분위기들이 좀 많이 있다고 요새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들이 또 ODM 업체들 많고 막 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아, 잘하죠. 그래서 무기 자차인데 되게 잘 발리네, 백탁 없네 이런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 그럼 우리가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우리 그 또 챌린지를 좀 해야죠.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노성민 원장님.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 주 동안 무엇을 실천해 보면 좋을까요? 나는 왠지 네. 알 것 같아. 뒤까지 잘 발라라.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줄리안이 마치셨는데 네,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이렇게 바르시고 목도 잘 바르고 귀도 잘 발라서 네. 만약에 이제 얼굴 노출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귀나 이런 데를 바른 거를 좀 찍으셔서 네. 챌린지를 하면 어떨까? 아. 취지는 이 여름에 자외선 노출되는 계절에 저는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를 다 보호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챌린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나 마지막 하나 네. 뭐 먹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네, 네. 물어봐도 돼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시간 좀 있죠? 있어요. 아니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오늘 마켓 5분만 나갈 건데 아, 맞아. 그럼 발라야 되나요? 맞아. 아니면 그래 5분이니까 뭐 괜찮다. 안 바르고 싶은 사람 왜냐면 끝까지 안 바르려고 제가 안 바른 핑계가 딱 그건 게 저 어차피 지하철 타고 출근하니까 밖에 나가는 시간 거의 짧잖아요. 네, 짧고 퇴근할 때도 지하철 타고 퇴근하니까 거의 짧고 네. 그래서 난 안 바른다가 제 명분이었거든요. 네. 자, 그 명분 과연. 그 명분. 네, 그렇게 질문을 하실 정도면 그냥 바르지 않아도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 노출된 지 10분인가 15분 정도 만에 피부가 탄다. 손상을 이렇게 자외선을 그 탄다라는. 10분 미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이해한 거죠. 지금 피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안 바르려고. 어떻게든 피하라고. 어떻게든 안 바르려고. 그래서 짧은 시간 너무너무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면 정말 괜찮으시겠지만 네. 그게 이제 10분 이상 그렇게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바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바르면 오히려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광합성 같은 거 우리 몸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발랐을 때 오히려 비타민 D 생성해야지. 해야 되는데 바를 때 혹시 많이 차단돼서 덜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제 바르기 싫으셔서 하시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마음 알아냈어. 네.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이렇게 바르면 비타민 D 합성 못해서 내 몸에 비타민 D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이런 피부과 학회라던가 한국 네. 피부과 학회 이런 가이드라인은 네.
비타민 D는 가능하면 먹는 걸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게 결론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비타민 D 얻으려다가 암까지 얻을래? 아니면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얻고 암을 안 얻을래? 네. 요런 선택 둘 중에 자 줄리안의 선택은 먹어야겠네. 그러니까 먹어야겠네. 이거라고요. 진짜 지금 방금 본 분들이 막 주리아님 진짜 선크림 싫으신가 봐요라고 쓰셨는데 저 혼자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맞아요. 비슷비슷해요. 조금 네. 그래도 이제 좀 선크림 바르는 거에서 좀 귀찮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진짜로 이제 이사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왜 바라는지 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진짜로 우리가 요새 유럽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제 햇빛에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 암 환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그래도 그거를 좀 옛날만큼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있기는. 네. 그래서 정말로 오늘은 우리가 일단은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그게 5분이더라도 5분이더라도 그리고 비타민 D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바르는 게 어떨까? 사실 저 기자인 척 한 번 더 해도 돼요? 좋죠. 이게 완전히 이제 지금 그 흑색종과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피부암의 그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헬스케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럼 그 헬스케어 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사실 선크림만 바른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불하게 되는 그 보건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FDA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선크림 자체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일부러 그 선크림이라고 하는 걸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을 해서 아주 그 효과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효과가 증명된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안 바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바르는 추세다. 맞아요. 적극적으로 바르는 추세다. 자, 우리가 챌린지 얘기하다가 다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와서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그 건강 챌린지는 선크림을 얼굴뿐만 아니라 귀, 목까지 모든 내가 노출되는 피부를 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라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증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얼굴 노출 싫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저희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처리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가 총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참여하실 때에는 사진 올려주시고 꼭 해시태그로 100년의 아침 건강 챌린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밴드는 100년의 아침 밴드를 가입하신 이후에 챌린지 인증을 밴드 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그리고 메시지까지 우리가 가능한데 이번에 메시지로 많은 분들 참여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0103898232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년화편의 밥알 찹쌀떡 총 3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챌린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00년 아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파스텔 휴먼 피부과 노성민 원장님의 유튜브 채널 피부 트래블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100년의 아침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100년 화편.